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피해 예방, 국제결혼 실패,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두어 달 전에 저랑 통화를 했던 고객님이 서류 대행을 의뢰를 하셨는데, 그때 상담할 때 40대 후반인데 18살인가 19살인가 그랬던 신부랑 성혼을 하셨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나 봐요. 그때 저도 독설에 가까운 말을 하긴 했는데 좀 미안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국제결혼이라는 게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왔을 때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할 때 이 신부랑 과연 내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국제결혼 시작할 때 결혼에 급급할 게 아니라 결혼의 안정성을 고려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마침 그 우연한 계기로 36살짜리 재혼 여성과 결혼을 진행하겠다고 서류 대행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는 했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해보셔라. 제가 상담이 필요한 부분, 일정 관리 이런 거는 그냥 해드리겠다. 그리고 재혼 여성하고 결혼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이 거주 확인서라고 있거든요. 이게 호적 원부가 없어지고 거주 정보 확인서라는 그런 서류가 있어요. 그거와 또 이혼 판결문 이거를 보면 실제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친권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 여성하고 결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재혼 여성들을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는 재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도 하다 보면 기준이 있는데 한 40살까지는 초혼 여성, 그리고 45살까지는 재혼 중에 아이가 없는 여성, 50이 넘으면 재혼 중에서 실제 아이를 키우지 않거나 하나 정도 부모님이 키워주는 여성, 요 정도 선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어떠냐고 조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재혼 여성 중에서 어떤 여성은 결혼하면 안 되고 어떤 여성은 해도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혼 여성인데 아이가 어려요. 거기에다가 신부도 나이가 많아.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혼했어. 이런 여성은 그냥 피하셔야 돼요. 특히 아이가 한 5살 미만 3살, 4살 이 정도에 있으면 결혼해서 한국에 오더라도 아이가 밟혀서 결혼 생활이 쉽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재혼 여성은 어떤 여성을 만나야 되냐? 아이가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 다니고 아니면 10살 이상 이런 여자랑 결혼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대신에 신부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가 한 30대 초반이에요. 아니면 20대 중반이거나, 그런데 아이가 8살에서 12살 사이, 13살 이 정도도 있거든요. 왜 그냥 베트남이 예전에는 18, 20에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부모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중반인데 와이프 될 사람이 30 전후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도 커. 그럼 이런 거는 해도 괜찮아요. 아이 가지고는 문제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키우고 있으면 진짜 문제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이런 때 거주정보 확인서와 이혼 판결문을 맞춰보면 대부분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거주정보 확인서와 이혼 판결문에는 친권자가 아버지가 돼 있어도, 예를 들어서 아기가 어린 경우, 특히 5살 미만, 학교 가기 전 이런 때는 엄마가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50대 분들이 결혼을 할 때 저희가 아이를 안 키우는데 30대이고 실제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그런 여성은 신부가 외모가 좋고 또 좋은 직장을 다녀서 커리어도 있고 신부 집이 가난하지 않아서 아이들 케어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이런 집들은 사실
결혼해도 크게 문제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짚어보고 결혼을 하시는 것도 좋고, 참 애매하다 그러면 이 김이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부분만큼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게, 자식이 하나 정도 있는 경우에는 전 남편이 키우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려서 키운다 하더라도 결혼하면 남편이 데려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상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여성이 자식이 둘이에요. 그러면 이혼 판결문에 보면 아들은 아빠가 키우고 딸은 엄마가 키우고, 이런 부분이 실제 케이스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딸의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파악을 하시고, 또 본인이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그 아이를 데려가서 키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실제 체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아이가 2명 있는 여자와는 결혼을 피하시되, 상황이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면 이런 것도 한번 알고 조율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또 특히나 아이가 둘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육비에 대한 배려를 어느 정도 해줘야 결혼 생활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80만 원이나 100만 원 이 정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용인을 해주는 그런 실제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재혼 여성과 결혼할 때 아이를 키우는 거는 진짜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베트남 여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실제 결혼을 진행을 할 때 재혼 같은 경우에는 처갓집이 잘 사냐 못 사냐에 따라서 아내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 판단하는 기준을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혼 여성 중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 중에 상당수가 혼자 먹고 살기 힘들고 팍팍하니까 아이를 부모한테 맡겨서라도 한국에 오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여자들이 만약에 한국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편하고 결혼 생활이 좋을 수도 있고 대면대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성들은 100% 한국에서 악착같이 일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식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50대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재혼을 했지만 아이가 있어요. 제가 좀 돌봐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케이스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왜? 서류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재혼인 여성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나마 처갓집이 어느 정도 살고 아이를 맡겨도 안심인 그런 집안은 그래도 결혼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데, 처갓집이 진짜 가난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돌봐줄 상황이 안 돼. 근데 억지로 맡겼어. 그런 상황이라면 죄송합니다만 그 결혼 한번 물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예요. 신부 집이 여유롭지도 못한데 아이도 키워야 돼. 그러면 아이를 하나 키운다는 거는 사실 그 집에서 누군가는 아내 대신에 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를 돌보는데 이래저래 시간적인 거, 금전적인 거, 그 외에도 부수적인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해요.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게 와이프 대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순수한 마음에 해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내가 한국에 갔을 때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한국 남자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그 아내의 집안도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업체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결혼시키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업체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제결혼에서 재혼이라고 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사람이 괜찮으면 오히려 재혼이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재혼들끼리 결혼을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재 커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제재 커플은 업체혼을 할 때는 좀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개인 소개로 이렇게 결혼하거나 그러면 제재 커플은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업체를 통해서 하면 초혼이나 재혼이나 지불하는 비용이 똑같기 때문에 신랑들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초혼이나 재혼에 아이 없는 여자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혼 중에 아이가 있더라도 하나 정도는 또 아이가 10살 이상이고 전 남편이 키운다면 그거는 사실 재혼에 아이가 없는 여자보다도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단 여기서 어떤 조건을 하나 걸자면 내 나이가 좀 젊다 그러면 나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억지로 그런 재혼에 아이 있는 여성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50대고 선택의 폭이 좁으신 분들 중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면 그 아이가 몇 명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처갓집의 어떤 경제 상황 그리고 사람 자체를 보고 신부의 커리어를 보고 괜찮은 여자를 컨택해하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국제결혼 성공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재혼이라고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나이가 중년이고 50대고 그러면 재혼에 아이 있는 여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왜?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아주는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제결혼을 할 때 서로 아픈 부분이 한 군데씩 있으니까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등가 법칙이 성립을 해서 서로 공평한 결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혼에 아이 있는 여성과 결혼하는 것도 나이가 젊은 분들은 피해야 하지만 나이가 있는 분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 사람이 괜찮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실제 결혼 생활하는 부분에서 많은 양보를 하는 베트남 여자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 국제결혼 피해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내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오늘 서류대행 의뢰하신 분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혼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전 남편이 키운대요. 근데 나이가 36인데 아이고 내 주변에 30살짜리 처녀도 몇 명 있는데 아쉽네요.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왜? 신랑이 서류상 초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김이사 카드 쓰세요. 왜 내 말 듣고 그런 선택을 하셨다니까 제가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렇긴 했지만 실제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결혼 생활 잘 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50 몇 살인데 실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베트남 여자들한테 선택 못 받고 진짜 뭣도 모르는 19, 20살짜리 그냥 한국 가고 싶어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자꾸 결혼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느끼는 만족도 예를 들어서 재혼 여성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남자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스킬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있고 또 결혼 비용 자체가 얼마 안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부에서 전통결혼 하는데 진짜 적어도 1억 동이고 한 5, 600만 원 되겠죠? 좀 과하면 2억 동, 3억 동 그렇게 돈으로 싸우듯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 살면 좋은데 너무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형성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더러는 그렇게 나이 차이 나는 결혼을 하면 신부가 신랑을 거래처 사장님 대하듯이 접대 모드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여자는 그냥 국적 딸 때까지만 꼭 참고 있는다거나 또 그 연장선상에 50대 됐는데 이혼하고 아이는 어리지 혼자 아이 키우는 분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는 누구도 섣부르게 얘기할 수 없어요. 50대 재혼 남성이 20살 전후에 그것도 미모가 있는 그런 초혼 여성이랑 결혼했는데 뭐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여자가 이혼하자 해서 이혼하는 사람 제가 수두룩 빡빡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게 자신에게 맞는지 이 부분은 숙제로 남겨놓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